(2023년 1월 12일) 이정훈입니다. 태국에서 검거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해서 귀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귀국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매우 빨라서 이 방송이 나가는 13일이나 아니면 14일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성태가 어떠한 진술을 하게 될지, 유동규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걸을 것인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운명이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생이나 챙겨라, 여야 영수회담 하자 등등을 주장했었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지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재명을 체포하겠다라고 해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거부하겠다라는 걸 간접으로 밝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동원해서 자신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노웅래처럼 앙탄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기염을 통했는데 김성태가 체포가 되고 또 한국으로 빨리 귀국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이 김성태 씨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의혹에 다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김성태 씨가 왜 빨리 귀국하겠냐? 체포는 지난 10일 날 됐습니다. 우리 그 현지에 있는 우리 주재관들, 추측컨대 경찰과 국정원 직원들이 뛴 것 같아요. 이 김 씨가 쓰는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었고 그 번호를 알려주면은 추적이 가능하죠. 그래서 현지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법 체류를 부인했는데 갑자기 한국으로 가겠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뜻밖에도 간단합니다. 일단 불법 체류에서 붙잡히게 되면 불법 체류자 수용시설에 수감이 되죠. 그게 너무 열악해서 회장 지내신 분이라서 불편하다. 차라리 한국에 가는 게 낫겠다. 감옥도 한국이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들어가겠다라고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양반은 싱가포르,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로 나갔다가 빙빙 돌았으니까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골프 치면서 호텔에서 잘 먹고 잘 지내왔었죠. 그리고 이걸 도와주는 한인 회장이 있었고 돈이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체포가 돼갖고 불법 체류자 수용소에 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럴 바엔 한국에 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인의 의사를 밝히면은 일단 여권이 만료됐기 때문에 임시 여권이 여행 증명서가 발급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현지에 있는 우리 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발행할 수 있고, 그러니까 13일이나 14일 비행기 타는 대로 태국에서 이까지 6시간이면 날라오니까 인천에 내리면 바로 수원지검으로 압송이 될 겁니다. 지금 이 김성태 씨는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걸 발행해갖고 자기네가 임의로 만들었던 페이퍼 컴퍼니에 돌리면서 이 돈을 횡령하는 거죠. 2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허위 사실을 공시해놓고 돌려서 돈을 만든 거죠. 이런 혐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씨가 관련된 선거법 재판에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혐의가 있고, 또 안부수 민화협 회장이 연루된 북한 묘목 보내기 운동에서 북한 측에 돈을 줬다라는 의혹에 또 연루돼 있죠. 이 쌍방울 직원들이 현금을 서로 나눠들고 중국으로 가서 다시 모아서 전달해서 안부수가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화영, 이재명 씨가 경기도지사 할 때 평화부지사 했던 사람, 이화영 씨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해찬 씨의 가장 측근, 이렇게 되죠. 아까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돈을 만들어서 이재명 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수임료를 냈죠. 상당히 흥미로운 거는요, 이재명 씨는 본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의 측근들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예? 지금 본인 돈 보다가도 본인이 변호사를 할 때 사무실에 있던 여직원, 나중에 이제 경기도에 와서까지 공무원을 하는데 배모 씨죠. 그 사람의 부동산 가치가 80몇 원이다. 이재명은 정작 대통령 선거 때 32억인가의 부동산을 신고했는데, 그리고 정진상 씨는 이재명 씨가 나의 가장 측근이라 그랬는데, 그는 재산을 등록해야 되는 4급 직원으로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입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도 이재명은 직접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지금 유동규나 남욱의 진술을 보게 되면 정진상이 필요로 한다, 김용이 필요로 한다 그러면 남욱, 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면 유동규를 거쳐서 갑니다. 중간에 띄어먹는 것도 있습니다. 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은 이재명의 저수지다, 필요할 때 쓰는데 중간에 물이 샌다, 뭐 이런 얘기는 숱하게 나오고 있죠.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쭉 해왔습니다. 맡겨줘 버리죠. 그 사람이 유용하면서 좀 먹는 거는 눈 감아줍니다. 성남 FC 사건도 이재명은 직접 개입 안 하죠. 뭐 정진상이 저쪽을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혜택은 FC로 가게 하면서 자기의 이름은 홍보하게 하면서 기업들한테 특혜를 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한 게 없다라고 우기는데, 그 수법이 뭔지는 짐작이 가는데, 이미 유동규, 그 다음에 이제 김만배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본인이 끝까지 숨기려고 했던 자기가 꼭 갖고 싶었던 200여억 원이 지금 드러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압수수색 차압이 돼버렸죠. 한 200억 원인데, 그걸 오피스텔에 수표로 숨겨놓고 있던 거를, 대여금고에 있던 거를 이제 다 압수당했죠. 상당히 좀 김만배도 패닉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거라도 있어야 자기가 무슨 대신 죄를 받더라도 덜 억울한데, 다 뺏기고 나면 본인은 죄만 받고 남는 게 없죠. 옛날에 뭐 재벌 회장들이 문제가 되면은 아주 측근 자금 담당자들이 대신 감옥에 갔고 내가 했다라고 해서 갔는데, 갔다 오면은 또 회장들이 가기 전에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그렇고 상당한 이 사례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고, 또 지금은 워낙 모든 데서 쳐다보니까 돈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미 기존에 있던 돈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없어진다면 어려워지죠. 그러면 나만 손해볼 것이냐, 나도 시켜서 한 건데 라고 불면서, 그게 유동규 케이스가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준 죄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네가 진 거는 내가 받아라 하면서 이제 유동규가 변심하면서 이제 대장동이 와르르 무너졌고, 이제 김만배가 그런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들어오면 그 또한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이와 관련 상당히 흥미로운 게, 지금 정영학 녹취록이 지금 공개되고 있어요. 매체를 통해서. 그걸 쭉 읽어보게 되면은 양모 검사 등이 전 검사 등이 거론되면서 박영수 전 특검이 나옵니다. 이 박영수 특검과 같이 일했던 사람이 윤석열 당시 검사죠. 대통령이죠. 그래서 이 박영수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했는데 거기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을 하는 사람들이 살아서 대장동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주장인데, 이건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죠.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의 수사 방향은 이쪽이었던 건데 그때 왜 이걸 안 했냐고 시비 걸고, 또 박영수와 윤 대통령 관계를 물고 늘어져갈 준비를 보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는 김만배가 검찰에 어떻게 로비를 했고 하는 것들이 또 역으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김만배하고 또 이재명의 관계를 짐작해 하는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는 이제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사실 마무리 단계죠. 어디까지 할 것이냐. 저는 이 사건이 났을 때부터 쭉 지켜보면서 이재명 측은 본부장,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윤석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본부자라 그랬죠. 본인 비리, 이재명의 비리 워낙 많죠. 부인 비리, 초밥 사 먹고 쇠고기 사 먹고, 아들 비리, 또 뭐 하고, 그죠? 본부자 비리가 참 크다라고 봤는데,
이재명만 잡아 넣을 것이냐 아니면 김혜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아주 재밌는 거는 지금 검찰이요, 김혜경 씨 문제와 관련해서 그 배모 전 사무관은 아직 손을 안 대고 있다는 사실. 아들도 아직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게, 일가족을, 그 집이 아들 둘의 부부죠. 작은 아들 빼놓고 싹 잡아넣는 것도 참 그렇습니다. 잡아넣는다니까 미안한데 기소를 한다는 것도 참 그래요. 과거 노무현 대통령 자살 사건을 보게 되면 노무현 씨 형이 박연차 게이트로 구속이 됐었는데 또 부인 문제가 나오고 하니까 노무현 씨도 되게 화를 냈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씨가 부부싸움이 있으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자살을 하니까 그게 이제 뭐 검찰에 무리한 것 때문이다 하면서 부부싸움은 덮이고 이렇게 막 가버렸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참 초토화되는 이재명 집안을 어떻게 될지도 좀 여러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우선은 그건 다음 문제고, 자, 김성태 한국에 옵니다. 유동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주제입니다. 저는 김성태 또한 죄수의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